제 요즘 상태가 이랬습니다. 이제 좀 피곤했습니다. 요즘에 아시겠지만 제가 현대자동차 쪽에서 일하는데 매출이 안 되고 영업이 안 되니까 위에서 계속 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가 쪽을 하고 있고 원가 기획도 하고 있는데 이제 수익성 확보하라고 계속 쪼고 있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사는. 그리고 올해가 제가 41인데 3제도 아닌데 계속 다쳤습니다. 골프 치다가 왼쪽 나가고 야구하다가 왼쪽 다리 부러지고 막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 저희 팀장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소금쟁이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시는 분은 여기서 한 3분의 2 정도는 이름은 몰라도 제 얼굴은 아실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저도 낯선 분들 몇 분 계신데 좀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77년도 8월 11일생 41살이고요. 김대용입니다. 큰 대자의 얼굴 용자. 미용실 아시죠? 미용실. 그 용자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그렇습니다. 유명인이 되라, 페이머스. 유명인이 되라 그래서 얼굴을 널리 알려라. 그래서 이렇게 나서는 거 좋아하고요. 말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김대용이고 생활신조 삼선약수입니다. 물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유유부단하지 않은 그런 물이 되는 거고, 삼선약수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물, 그리고 그렇지만 바위도 뚫을 수 있는 물 아시죠? 다이아몬드를 뚫는 건 물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집에 저 서산 출신입니다. 서산 좀비라고 팟캐스트 몇 번 했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정결권자, 저희 도기한 협회장님이 경매 투자 같은 거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봤습니다. 집안의 정결권자가 누구냐? 최종 책임자. 제 와이프입니다. 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하시려면 항상 와이프하고 화합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와이프하고 의견이 안 되면 절대 경매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돈이다 보고 험난한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동반자가 같이 안 가면 애로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분들한테 그냥 제 경험 삼아 얘기를 하면, 팟캐스트를 와이프한테 권유를 하고 도기한 협회장님 책 권유하고 이렇게 조금씩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이 통하게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 한번 해볼까? 그렇게 되면 이제 경매 파트너가 됩니다. 자기 와이프도 설득을 못하는데 딴 사람, 자기 지인 설득할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가장 가까운 와이프부터 설득을 해서 경매를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고의 식상기, PT, 스파레조, 소금쟁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 팀장님이 물어보니까는 한 3년 됐더라고요. 3년 전에 왔고요. 저희 인천지사장님이 맨날 본사 PT라고 놀리는 본사 PT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매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성장 배경이 9살 때 아버님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최소 빈민층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고 쭉 컸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홍익대 나왔잖아요. 경영학과 서울 출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자랑은 아닌가, 뭐냐면 한국에서 너무 살기가 싫어서 힘들어서 불법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세탁소, 글로서리 가게, 이렇게 꽃배달 이런 거 하면서 살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국어도 잘합니다. 왜냐면 무협지를 한 10,000권 읽었고요. 1년에 100권 정도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국어는 깔고 갔고 수학은 잘 찍었습니다. 그래서 갔고요.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게, 이렇게 나빴던 일도 좋은 일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경매를 함에 있어서, 아니면 세상 삶에 있어서 무조건 나쁜 일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가난이 싫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제 욕망이 항상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뽑기방이 요즘에 유행했는데 제가 선두주자였습니다. 한 10년 전에 뽑기를 했습니다. 망했습니다. 투잡같이 이거 뽑기를 해서 망했고, 여기서 게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와우 내지는 아이언같이 사이버머니 작업방 같은 것도 했습니다. 본전 지배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부에 대한 멸망은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돈 번 게 부동산하고 경매밖에 없어서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경매 쪽으로 뛰어들었고요. 지금은 열심히
안 하고 있지만 계속 이 길로, 그러니까 전에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소공장에 오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왜냐면 성공 사례가 너무 많아요. 너무 커요. 막 웬만하면 건물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질투도 나고, 그래서 조금 컴플렉스도 있었는데, 이제 행복의 가장 기본은 비교하지 않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제 길을 가려고 마음 다시 가다듬고 왔습니다. 그랬고, 제 목표는 모든 직장인의 80% 이상을 받잖아요. 월 수익 500. 월 수익 500만 있으면 회사 때려친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저는 똑같습니다. 월 수익 500만 되면 되죠. 2020년까지 월 수익 500이 목표고, 25년까지는 순수익 500이 제 목표입니다. 한때 250까지 올렸습니다. 네, 팔았습니다. 뒤에서 얘기할 거고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질문하셔도 돼요. 익사이팅하게 가시죠. 다들 경매사를 얘기하고, 제가 이게 테마를 잘 이해를 못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경매 얘기 조금 해보고 제 사는 얘기하고 제 가치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요. 우선 2014년도에 경매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PT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협회장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요. 좋은 물건이 있는데 할래? 그래서 고민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 일주일 안에 결정을 해.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3일 뒤에 야, 시간이 더 없어. 오늘 결정을 해.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양재동에 일을 보고 있다가 협회장님 전화를 받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뇌에서 심장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거 뭐지? 막 이게 일 때문에 출장을 가서 회의를 갔다 왔는데 뇌가 막 심장처럼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뭘까? 그때 지금은 많이 유해지셨어요, 협회장님. 여러분들이 많으니까 유해지신 거예요. 제가 공사 PT지만 쉽게 전화를 못합니다, 겁먹어서. 그래가지고 그때 와이프랑 얘기를 했어요. 야, 협회장님 이런 거 했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 얘기가 협회장님은 한 번 던져줬는데 안 주워 먹고 다시 줄 분은 아닌 것 같다. 팟캐스트를 들었어요,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야, 얼마 필요한데? 그래서 얼마 필요하다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극단적인 얘기로 그랬어, 와이프가. 야, 사기당해도 이거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 그래서 와이프님께서 그러니까 설득을 해주셔가지고 협회장님 얘기해서 이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큰 화면으로 안 보이는데요. 제가 이 첫 번째 사는데 겁나 커요. 3분동 1060번지 3분 타워 우리은행 10층에 여기에요. 공용 100평에 전용 80평이에요. 크죠? 초짜가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냥 그때는 제가 델롬이었나봐요. 샀어요. 사가지고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비둘기 2마리가 죽어있더라고요. 그 건물 안에. 그러니까 단란주점이었습니다. 단란주점이었는데 주인이 도망갔고 한 3년 동안 공실이었고 문을 열고 들어보니까 비둘기 사체 2마리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고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대로변에 우리은행이잖아요. 은행은 다들 아시잖아요. 은행 10층이니까 들어가면 되겠다 했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 정말 많이 겪었는데 팟캐스트도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테리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제가 직장생활만 했습니다. 직장생활만 하다 보니까 직장생활 동료나 아니면 저랑 같이 일하는 코워크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 못해요. 거짓말하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걸리게 돼 있고 신용을 잃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부닥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이게 단발성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저를 안 속여요, 웬만하면. 근데 경매하면서 이 사람이라는 게 다르고 다르는 거구나. 그리고 내 앞에서 얘기한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게 녹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느꼈어요. 왜냐면 사람들 거짓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윤 앞에서.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녹음기를 했고 제가 아이폰인데 녹음이 안 돼가지고 갤럭시 폰을 또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했고 사람 심리, 돈에 대한 걸 좀 알았고 그때 느낀 게 사람들이 어떻게든 내 돈 뺏어 먹으려는 게 사회구나. 그때 직장생활 왜 이런 걸 처음 해봤고 그때 있었고 TM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때 공실이 1년 갔습니다. 한 달에 이자 비용이 한 150 정도 나갔는데요. 한 달 그냥 꼬박꼬박 150씩 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되게 긍정적이었던 게 약간 어떤 마인드였냐면 부자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월급장인데 한 달에 150씩 나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그 전에는 제가 좀 고급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때도 이자 비용 150 나갔어요. 근데 주거 비용이었어요. 그러면 150 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때 이제 한 달에 150은 투자잖아요. 투자고 이제 소모성이 아니니까 그때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새벽 2, 3시마다 깼습니다. 새벽 2, 3시마다 깨고, 제가 아침잠이 많은데 새벽 2, 3시마다 깨요. 왜냐면 이게 대출이 한 달에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월급쟁이를 잘 깨더라고요. 그래서 TM을 별로 안 했는데 이제 한 달, 2달, 3달 하면서 TM에 대해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느낀 게, 이거 이제 팔았습니다. 팔아서 이제 여기 나왔는데 2년 조금 넘게 보유하고 세금 감면받고 그냥 순수하게 한 8천에서 9천 남았어요. 2년 동안 순이익이 세금 다 빼고. 감사합니다. 박수. 네, 이때 느꼈던 게, 제가 인테리어 하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와이프님께서 자기가 청년 때 해봤다,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결론은 환급을 50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님한테 가서, 전에 여기 오셨잖아요. 그분 연락해서 연락했는데, 차라리 하지 마시지. 신고는 왜 해서, 신고 안 했으면 그냥 부가세 조금 벌금 내고 해서 500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와이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제가 잘했다, 경험, 500만 원 뭐, 네, 여행 갔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참 많은 걸 겪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오는데 1년 공실 하는데 1년. 그리고 상가 하시는 분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저는 몰랐는데, 이게 상가 복합 건물이잖아요. 이게 상가 내 자치 규약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는 동일 업종은 입점을 못한다라는 그게 있고,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대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뭐 단체 민원도 해가지고 소환도 당해보고 그랬어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누가 이렇게 소환을 당해봐요. 일반인이 소환도 당하고 가가지고 공무원들이랑 밥도 한번 먹어보고 술도 먹어보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기 5층에 망해가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이 10층을 교회한테 임대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한 3시간을 욕을 하더라고요. 녹음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했는데 롤레스함에서는 제가 이겼어요. 왜냐면 그 규약이란 게 동일 업종이 못 들어오는 거의 근본적인 이유는 영업권 보장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교회가 영업은 하긴 하지만 솔직히 이제 법적으로는 비영리단체잖아요. 그 논리를 펴서 해서 개통 철학이에요. 뭐 어디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중하다 보니까 네이버도 보고 법전도 보고 막 보다 보니까 계속 뚫으니까 이렇게 논리가 쓰더라고. 새벽마다 막 쓰면서 공부하면서 해서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이겼어요. 너네 비영리단체 아니냐, 영업권이 어디냐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도 영업권 인정해주더라고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 사람들하고 이 교회 사람들하고 입점할 때 몸싸움까지 갔습니다. 경찰까지 오고. 근데 이제 저는 싸움만 붙여놨어요. 싸움만 붙여놓고 빠져. 왜냐면 이 교회는 다행히 죽어가 있는 교회였어요. 제가 이 교회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교회를 위장으로 해서 한 2-3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교회 목적이 예배를 안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주보수 찾아봤어요. 그 경매하다 보면 남의 집 우편물 자주 뒤지잖아요. 우편물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전기세도 안 냈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비도 안 냈고, 그래서 죽어가는 교회구나. 나랑 법정 싸움 할 사람이 없겠다. 법정 싸움 하면 탐방해보니까 한 1년 간대요. 3년. 근데 1년 동안 나랑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집어넣고요. 그럼 교회가 그 팟캐스트는 안 돼. 진짜 웃긴 건데, 이게 친해졌어요. 제가 가가지고요. 화환 이따시만한 거 해주고요. 수건도 50장 해주고요. 제 기독교입니다. 감성금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저한테 되게 잘해주고 이렇게 잘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좀 이상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교회가 경매로 교회 건물을 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매매가로 내놨어요. 자기들이 내 건데. 그러니까 제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려면 손님을 끌어들이고, 야 저한테 내가 다른 사람 구해놨으니까 이 사람이랑 하고 나 그냥 갈게. 그런 거죠. 원래 이 사람이 제가 2년 임대료 매매로 계약을 샀어요. 2년 임대료 판매, 세금 때문에. 근데 그거 안 돼서 도망간다고 손님 끌어다 놓고 내 거를 팔았더라고요. 아니 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모르겠고 계약 위반이니까 다 내놓으시라고 막 했더니 이제 법적으로는 제가 이기죠.